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먼저 어제장 우리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하락으로 출발한 이후 이 하락폭을 조금 더 늘려가면서 8거래일 만에 2,600선을 무너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다시 한번 빠져나갔는데요. 각각 4천억 원 넘는 물량을 팔아치우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 완성차 업종들 모두 방산과 조선 업종까지 그동안 강세 보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모두 흘러내리는 모습 나타났죠. 코스닥도 역시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역시나 부재한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지수의 방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총 상위 종목들, 일부 제약주들 강한 흐름 보이긴 했지만요. 시총 상위단의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 모두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분위기도 살펴보면요. 간밤 뉴욕 증시도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국채금리의 불안불안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한 표 차이로 또 통과가 되면서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상승세가 고꾸라지면서 S&P 500 지수 하락으로 전환됐고요. 나스닥 지수도 상승폭을 대부분 되돌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3거래일 만에 플러스권에서 마감은 했지만 보합권에 그쳤고요. 다우와 S&P 500 지수도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재한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들 그리고 어떤 테마들을 잡아보면 좋을지 다양한 전략 세워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다양한 힌트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전거래일 마감 상황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개장 전 이슈들 두 가지 살펴보면서 오늘 개장 이후 그리고 다음 주에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미리 체크해보고 있고요.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시장 흐름 체크해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방송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긴 어렵거든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요. 마스터님과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마무리하는 전략, 다음 주 출발하는 전략 모두 세워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편하게 시청하시고요. 입장하셨다면 저희는 개장 워밍업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원 캐스터 전거래일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강지영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실까요? 국내 증시 양지수 하루 만에 일제히 하락 전환했습니다. 미국의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덮쳐지면서 국내 투자 심리도 위축된 모습이었는데요. 그럼 어제장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일제히 파란불 켰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부터 하락 출발하면서 점점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2% 내리면서 2,593선에 거래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약한 흐름 보였습니다. 0.82% 내리면서 717선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선 개인이 홀로 6,848억 원 물량을 담아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지수의 하방 압력을 더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흐름은 대동소이했습니다. 개인이 홀로 사자 포지션, 외국인이 551억 원, 기관이 522억 원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컬리가 10년 만에 첫 흑자에 달성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오는 7월부터는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예정인데요. 한국 제품을 미국에 역직구하는 방식으로 주문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미국 전체 배송을 목표로 합니다. 컬리의 정체성이라 불리는 샛별 배송을 실현하긴 어렵겠지만 최대한 빠르게 배송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몸집 불리기에 주력하고 있는 컬리의 향후 글로벌 성장세에도 주목해 보시죠.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만나보겠습니다. 국내 소상공인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내수가 얼어붙으면서 지난 1분기 평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술집과 숙박, 여행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은 10% 넘게 줄었습니다.
이들은 지출을 줄여가면서 이 피해에 대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버티다 못해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개인 사업자의 대출 연체액은 3개월 만에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소식에 대해 향후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지켜보시죠.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전기전자 쪽부터 살펴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8% 내림세 기록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1.08% 파란불 켜내면서 역대 최저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대표적인 수출주로 꼽히는 자동차주, 이날은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날 원달러 환율이 한때 1,373원까지 하락한 가운데 가격 경쟁력이 악화될 거란 우려가 제기됐죠. 이 소식에 현대차는 2.98% 내렸고 기아도 2.2%, 또 현대모비스 역시 0.6% 파란불 켰습니다. 반면 같은 이유로 항공주는 강했습니다. 자동차주와 반대로 이 원화 강세가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거란 기대감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이날장에서 대한항공 2.5% 빨간불 켰습니다. 계속해서 전날 강세였던 방산과 조선주, 이날은 약한 흐름 보였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5% 내렸고요. HD 현대중공업도 1.25%, 한화오션 역시 2.4% 빠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적 분할을 발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1.8% 내림세 기록했고요. 또 그의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 역시도 약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간밤 미증시 상황도 만나보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감세안이 결국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의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미국의 재정 적자는 훨씬 더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 소식에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가 한때 5% 넘게 뛰어오르자 시장은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감 지수 보시면 다우지수는 보합권의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는 0.28% 홀로 올랐고 S&P 500 지수도 0.04% 내림세 기록했습니다. 그럼 M7 종목들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애플을 제외한 모든 M7 종목들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는 소식에 0.5% 올랐고요.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 좋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0.7% 상승했습니다. 또 구글의 알파벳은 1.13% 뛰면서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죠. 제미나이 2.5%를 공개한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최신 영상을 공개하면서 2% 가까이 뛰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미국의 금융시장과 관련된 여러 이슈와 금리 변동, 또 환율의 추가적인 움직임이 우리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시장에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중요하겠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소식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강지영 캐스터였습니다. 그럼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금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맥스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 이후에도 마스터님의 다양한 전략과 시장에 대한 힌트들 모두 받아가실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시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함께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미국 의회 하원을 통과하면서 관련된 이슈들 미리 또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죠. 네, 여러분들 우리 전일 미증시를 보면은 그 전일에 낙폭에 조금 그래도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10년물이라든지 이런 국채 금리가 조금 이제 인하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매수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러일으켜지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감세안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단 말이죠.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이면적인 그런 부분을 좀 보자라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 신용 등급이 강등된 이유가 이런 재정 적자가 확대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빚이 국가의 부채가 많아졌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 국가의 부채가 많아지다 보니까 신용 등급을 조금 더 하향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이 감세안이 통과가 되면서 추가적인 재정 우려, 재정 부담 그리고 국가적인 부채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뭐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은 상원에서는 지금 통과가 되지 못할 거라는 게 거의 지금 중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통과가 되더라도 또 일시적인 또 조정은 또 들어오겠죠. 물론 뭐 관세를 때리고 난 뒤에 증시가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상승폭에 대한 이제 그 차익 실현 이런 물량들은 좀 많이 출회가 될 거지만은 자 우리가 뭐 10년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렇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윌러 이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감세가 10%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올해 하반기에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라고 어제 또 발언을 했고 이렇게 시장을 달래주는 발언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연준 위원들에서 이제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뭐 다음 주에 있을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든지 뭐 우리 뭐 PC 뭐 지표 발표 이런 이제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고 시장이 좀 방향성을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제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만 조금 홀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들에서 기술주들이 모여있는 이 나스닥이 상승을 했지만은 그래도 장 막판에 또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폭을 보면은 아직까지 우리가 뭐 증시가 정확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잡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혀 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좀 보이면서 같이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외국인 시장에 이제 이런 수급들 메이저 역할을 해주는 이런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와 주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꾸준히 좀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 뭐 물론 어제 코스피가 2,600선 2,600선을 조금 하회를 하면서 마감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은 또 특히나 이제 우리가 오늘도 금요일이잖아요. 특히나 이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뭐 주말에 어떤 악재나 이런 부분들 발생이 될지 모른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좀 이제 관망세를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리고 또 전일 뭐 트럼프가 주한미군 뭐 4,500명을 철수시키겠다 그런 이슈도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는 지금 뭐 논의된 바가 없다 뭐 이렇게 좀 이제 해명 자료를 냈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에서 또 어떤 업종들의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뭐 당장 이제 주한미군이 좀 빠진다 그러면 또 방산주 위주로 또 추가적으로 더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러면은 결국 가던 종목만 좀 가는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아시다시피 뭐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 뭐 그리고 뭐 자동차 업종 이런 부분들은 거의 막 주가를 묶어 놓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급들이 뭐 우주 항공으로 갔다가 방산으로 갔다가 뭐 조선 기사제 쪽으로 갔다가 계속 수급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꾸준한 수급이 붙어주지 못하고 계속 바뀌고 어제 같은 시장에는 또 우리가 제약 바이오 진단 키트주 이런 주들이 전부 다 대거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게 됐죠. 시장에 재료가 없으니까 시장이 상승시킬 만한 그런 재료가 없으니까 오히려 테마성 성격이 굉장히 짙은 그런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뭐 좀 명심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지금 뭐 반도체 관련주 아니면은 좀 미래 성장력이나 이런 거를 보고 로봇 관련주나 이런 거를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런 부분들 지금 당장 안 움직인다고 아니면은 지금 당장 하락을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무서워서 손절을 치고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게 담아갈 수 있고 미래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이 굉장히 가득한 그런 종목도 제가 오늘 또 포착 종목으로 좀 가지고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시청하시고 여러분들 종목 정보 그리고 시장 정보까지 모두 함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미국 하원 의원을 통과하면서 미국 정부에 상당한 재정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분석과 그리고 불확실성이 계속 해소가 되는 기회다라는 해석 속에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국채금리 일부 안정세를 찾아가는 움직임도 나타났는데요. 연준 이사가 간밤에 이 감세안과 관련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을 하면서 시장을 달래주는 발언을 하기도 했죠. 뉴욕 증시 혼조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은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가 2,600선을 하회하면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에 재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테마성 짙은 진단키트라든지 관련주들 이렇게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시장의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와 종목들이 움직이게 될지 마스터님께서 미리 개장 전에 살펴주신다고 하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첫 번째 개장 전 이슈 우주항공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삼성이 우주산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네요. 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이슈를 제가 이제 뭐 말씀을 조금 먼저 드리자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저께 어제는 솔직히 뭐 시장에 대한 뭐 재료가 그렇게 크게 없었어요. 우리가 뭐 동남아 중화권에서 지금 뭐 코로나가 조금 확산세가 펼쳐지고 있다 이런 이슈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시세를 단기적으로 줄 만한 이제 이슈를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저께 보시면 이제 트럼프가 골든돔 프로젝트를 이제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미사일 위성을 좀 기반으로 한 미사일 방어막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 이런 이제 추적 관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위성 그리고 우주 항공 관련주들에게 수급이 조금 많이 들어와 줄 수 있다. 왜냐 앞으로 사업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수의 기대감이나 아니면 실질적인 수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골든돔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이스라엘의 지상 기반 미사일 시스템이 이제 아이언돔에서 영감을 좀 받은 그런 이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총 사업비가 244조 원, 244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죠. 위성을 기반으로 한 통합 미사일 방어막을 구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게 뭐 스페이스X에서도 아니면 민간사 뭐 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은 위성들을 좀 쏘아 올리고 있지만은 자 이러한 부분들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더 크게 수혜를 받아줄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뭐 스페이스X나 이런 기업들에게 뭐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들 그런 부분들에서 단기적으로 좀 수혜를 받아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아이언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구상에서 좀 존재하는 굉장히 요격률이 높은 지상 방어 체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에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나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란의 이런 이제 공세나 이런 부분들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또 북한의 이런 공세를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아이언돔 시스템을 오히려 공유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 함께 뭐 안보 협력을 좀 같이 강화를 하자라고 지금 제안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방산 관련해서 이런 이제 테마들 그리고 이런 골든돔 프로젝트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삼성에서는 이제 우주 산업에 지금 뛰어든다라고 했죠. 그래서 삼성이 뭐 직접적으로 뭐 우주 뭐 발사체 아니면은 뭐 우주선을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주선을 발사를 하려고 하면 아니면 위성을 발사를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 굉장히 많은 이제 후방 산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발사대도 만들어야 되죠. 그런 부분들에서 뭐 가스, 액체 질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투입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설비들 우리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그냥 쏘아 올리면 되는 게 아니라 쏘아 올릴 장비가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장비들을 지금 삼성물산에서 좀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서울대 등과 함께 우주 발사장 건설을 위한 연구개발 시설 구축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이면 결국 이제 삼성도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위성도 많이 쏘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발사대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조금 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이런 사업들의 시장 선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련주로 좀 어떤 거를 보면 좋으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AP 위성이나 아니면 인텔리안테크 그리고 세트레가이 이런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뭐 AP 위성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뭐 최근 개별 이슈도 있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갭 상승을 했지만은 좀 추가적으로 밀리면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다. 물론 이제 어제도 보시면은 조금 밀리긴 했지만은 이렇게 밑꼬리가 좀 달려줬잖아요, 그렇죠? 밑꼬리가 좀 달려줬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여기 그 전날에 이제 여기 지금 제가 그 시간의 거래까지는 지금 차트에 설정을 안 해놔서 이렇게 보이실 텐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했던 부분들에서 대한 반납폭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에서 더 이상 이렇게 밑꼬리가 달린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그어드리는 선이 있죠. 이런 부분들에서 자 이 밑으로는 좀 내려가기 싫다라는 거거든요. 밑꼬리가 계속 달린다. 그러면은 밑꼬리가 달린다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주가 가격이 저렇게 하락을 하니까 누군가 여기 밑에서 계속 매수를 불어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밑꼬리가 달린다 일정 구간에서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일정 구간에서 밑꼬리가 달린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은 원치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AP위성 우리가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어제는 뭐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런 부분들에서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슈팅이 나와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인텔리안테크는 제가 이제 정말 좀 괜찮아 보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하단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쌍바닥 구간에서 좀 이제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이거는 종목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공략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빠진다면 대응할 구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주봉상으로 보면은 최고가가 거의 10만 원 선입니다. 96,000원이고 자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주봉상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 고점이 딱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 제가 여기 지금 자리가 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자 지금 이 자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자 과거에 이렇게 주봉으로 보시면은 과거에 저항을 맞아줬던 자리란 말이에요. 자 이런 저항선이나 지지선은 이게 돌파가 되었을 때 다시 하락을 했을 때는 지지가 되어줄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게 추가적으로 계속 이렇게 저항이 되면은 주가가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21년도, 22년도, 3년도, 4년도 이렇게 해서 고점을 계속 돌파를 좀 시도를 했으나 여기 9만 원 선 근처에서는 계속 저항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하락이 나오는데 지금 이 가격대 그 과거에 보시면은 이렇게 저항을 맞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상승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접근하는 거고 물론 이런 부분들 뭐 당연히 뭐 기술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은 시장에 우리나라의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이슈가 좀 동반이 되어야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준다라는 점은 항상 명심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고점이죠. 그래서 차트의 움직임들이 조금씩은 다 달라요. 그래서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이렇게 이미 상승 추세는 조금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 이제 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이 고점을 돌파를 할 때 오히려 신고가 영역이 열렸을 때 공략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거기서 또 이제 진입을 하면 솔직히 먹을 수 있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구간서부터 저기 상단에 지금 제가 보시면은 선 그어드린 거 보시면은 명확한 자리가 보이시죠. 근데 이게 만약에 돌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신고가 영역이 열리면서 충분히 주가가 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차트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제가 그때도 뭐 두산에너빌리티도 31,000원을 돌파를 하면은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거의 4만 원이 다 돼가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구간 57,000원, 58,000원 이 구간을 좀 돌파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상승폭이 저는 더 열려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 조금 추적 관찰하시고요. 자, 우주항공 관련해서 내가 좀 이제 좀 이런 종목들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그런 정보들 좀 필요하다 하시면은 하단에 QR코드 찍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 전 이슈 첫 번째 우주항공에서 살펴주셨습니다. 이 트럼프 위성 기반의 통합 미사일 방어망이죠. 골든돔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무려 24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우주항공 관련주들 수급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이 우주산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주 발사장 건설을 위한 이 연구시설 구축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관련주 총 3가지 살펴주셨는데요. 가장 먼저 살펴봤던 AP 위성. 어제는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결국 밑꼬리가 달려줬습니다. 이 부분들은 주가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모습이죠. 단기적인 슈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두 번째로 살펴봤던 인텔리안테크. 하단 현재 쌍바닥 구간에서 반등해주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략이 가능한 차트상의 흐름을 갖고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고점도 명확하기 때문에 상승 자리까지 충분히 보면서 공략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주셨던 세트랙 아이도 지금 구간에서 상단을 돌파하게 된다면 더 상단 이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 높은 자리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이 3가지 종목 앞으로 이 위성 관련해서 가져가실 분들 우주항공 관련해서 저희가 3가지 종목 드렸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힌트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방 들어오시면요. 마스터님께서 방송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세세하게 가이드 드릴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인공지능에서 준비해 주셨네요. 네, 글로벌 빅테크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AI 기술 확장에 나서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이슈와 종목들 가져와 주셨죠? 네, 인공지능 테마를 우리가 또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봐야 되는데 뭐 우리 국내 정치 이제 공략, 이제 대선에 대한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물론 지금 시장의 재료는 지금 크게 없습니다. 그럼 네. 인공지능을 왜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새로 등장한 것도 아니고 근데 왜 봐야 되는지 하면은 지금 오히려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이렇게 아무도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접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자, 일단 뭐 몸가진 AI가 이제 온다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어떤 이제 칩뿐만 아니라 일단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과 결합을 해서 아니면은 다른 뭐 시설 설비랑 결합을 해서 몸을 가진 이런 인공지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또 대기업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삼성이나 현대, 두산 이런 이제 대기업에서 제조업 혁신으로 지금 꼽고 있는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제 이 인공지능이 뭐 크레인을 조정을 하고요. 아니면은 또 용접을 또 직접을 하고 이런 이제 뇌뿐만 아니라 이렇게 몸으로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이 혼자 생각을 하고 혼자 또 판단을 하고 혼자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몸을 가진 인공지능은 우리가 보통 이제 피지컬 A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뭐 피지컬이 있다라는 거죠. 피지컬이 있는 이 인공지능이 실제 산업 현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도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례로 우리가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테슬라 공장에 가보시면은 옵티머스가 뭐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또 자기와 똑같이 생긴 로봇을 또 조립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전기차 생산 라인에서 또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까지 되기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크레인부터 이제 협동 로봇까지 이런 사업들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걷는 로봇부터 이제 생산 라인에 필요한 AI 조립팔까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투자 확장을 조금 하고 있다.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협업을 하는 휴머노이드까지 이렇게 이제 굉장히 각 분야별로 각 이제 로봇 이런 부분들을 좀 동원을 해서 그리고 이 인공지능과 결합을 해서 굉장히 생산성을 좀 끌어올리면서 산업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아까 이거죠. 우리가 결국에는 어떤 대선 후보들 간에 지금 인공지능이 우리가 3대 강국에 올라서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외친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인공지능이 실질적으로 3강에 못 올라서도 돼요. 근데 일단 뱉은 말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척은 해야 된단 말이죠. 대통령이 된다면은. 자,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산업들에게 굉장히 큰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투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이제 공약대로만 이루어져서 더 많은 자본 그리고 뭐 민관이 뭐 합동을 해서 이제 이런 펀드들을 조성을 하고
더 많은 자본이 들어가면 우리나라 산업에는 굉장히 더 좋은 그런 결과를 나타내겠지만은 자 거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이 산업 내가 이야기를 한 거니까 어떻게든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또다시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막 튀어주는 그런 흐름을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정책 관련주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저께 또 보시면 이제 젠슨나 엔비디아 CEO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 이제 행사에 참석을 해가지고 대만을 인공지능 중심으로 구축을 하겠다라고 좀 선언을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거 지금 계속 인공지능에 대한 열망은 굉장히 가득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또 봐야 되는 거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 비서 AI 에이전트 시장이 471억 달러로 성장을 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고 이 시장이 굉장히 또 불이 붙었기 때문에 뭐 글로벌적으로 좀 인공지능으로 유명한 오픈 AI라든지 아니면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우리 네이버와 카카오까지 이렇게 조금 모든 또 이제 이 기술적인 이런 기업들이 또 뛰어들고 있다. 이 산업에 좀 뛰어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산업들이 또 경쟁이 붙으면서 추가적인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발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산업에 대한 매수세라든지 수급이 좀 더 들어와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조금 관심이 있는 관련주는 마음 AI 그리고 SKI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이렇게 좀 세 종목을 봤는데 자, 간단하게 제가 차트를 조금 살펴드린다라고 한다면은 자,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구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여기 굉장히 강한 슈팅이 한번 나왔죠, 여러분들. 요걸 기준봉으로 삼자고요. 기준봉으로 삼으시고 지금 이제 요게 요렇게 상승을 하고 난 뒤에 이 가격에서 지금 횡보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윗꼬리가 달리고 뭐 어느 정도 이제 위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이렇게 횡보세가 좀 펼쳐지고 있죠. 거래량이 뭐 그렇게 많이 동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인데 자, 이 구간을 우리가 잘 보자고요. 여기 가격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흐름들을 좀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자, 21,000원, 22,000원 이 자리가 결국에는 어떤 자리였냐. 차트를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죠. 과거 여러분들, 과거 보시면은 이런 구간들에서 계속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잖아요.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고 이런 구간들에서 지지가 나오고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오고 지지와 저항 이런 거 돌파가 되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이런 굉장히 복잡한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상단까지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상단까지 연결을 하면은 자 결국에 지금 차트가 딱 그려지시잖아요, 맞죠? 여기 최근에도 상승을 했을 때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단기적으로 요 자리까지 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 자 이게 깨지니까 힘없이 또 내려갔다가 이슈가 있으니까 또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자 이 기준봉을 하나 세우면서 여기에 안착을 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좀 보이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격대 이런 가격대에는 우리가 부담 없이 박스권 하단에서 우리가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 AI도 정말 괜찮아 보이고요. 특히나 또 뭐 SKI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일단 이렇게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죠. 우리가 이런 이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빠지고 이런 모습들을 좀 연출을 한다는 건데 자,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런 자리들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좀 지지를 받았던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자, 요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은 또 추가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크게 한번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SKI 같은 경우에는 주가도 좀 가벼운 그런 측면에 좀 속하다 보니까 주가가 생각보다 쉽게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조금 좀 도와준다. 이런 재료들이 계속 생성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더 큰 상승을 이제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KI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겠고요. 자,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폴라리스 AI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관련주들을 좀 보고 있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폴라리스 그룹주 자체에도 지금 뭐 엔비디아랑 이제 협업을 하다 보니까 폴라리스 그룹주 전체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전체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주가를 쭉 끌어올리고 난 뒤에 일정 구간 이제 빼지 않고 요 구간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간들 안에서 대응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쉽게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 여기 지금 갭을 띄운 구간이 있잖아요. 여기 최근에 이렇게 갭을 띄운 구간인데 요 갭을 살살살 이렇게 메워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기 때문에 자,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요 갭이 조금 메워진다, 더 확실하게 좀 메워진다라고 보일 때는 그런 자리들에서 공략하면 여러분들이 또 단기적인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자, 이런 종목들 조금 주목을 해 보시고요.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 주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기 QR 코드 찍고 팍스통신망에 입장을 하시면은 제가 라이브 방송을 주에 한 2번, 3번 정도는 합니다. 자, 그 부분에서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런 산업들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 제가 전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우리 앞으로 하반기 남은 25년 하반기 투자하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면은 모두 입장을 해서 여러분들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개장 전 이슈 저희 인공지능에서 살펴봤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결합합니다. 몸을 가진 인공지능이 나오죠. 인공지능이 혼자 생각하고 판단해서 움직이는 피지컬 AI가 실제 산업 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의 사업 투자 확장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선과 관련해서도 이 인공지능 빠지지 않습니다. 산업들의 추가적인 자금이 투입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책 관련주로도 함께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관련주 3가지 살펴주셨습니다. 첫 번째 마음 AI, 최근에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왔죠. 상승한 이후 이 가격대에서 횡보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슈가 있을 때는 지금 저항대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단기적으로 상승해주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박스권 하단에서 진입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SKAI, 최근에 장대 양봉 연이어 나왔죠. 지수가 올라가면 빠지고 빠지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곤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가볍게 움직이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슈가 나온다면 더 큰 상승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AI 이 그룹주들 함께 보시면서 폴라리스 AI 짚어주셨는데 일정 구간들 안에서 박스권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갭 띄운 구간을 메우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운다면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간 공략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관련해서 오늘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다음 주에도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 다양한 전략과 힌트들 방송 이후 라이브 방송 통해서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이와 관련된 종목과 전략들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월 23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는 흐름 포착이 되는데요. 코스피 2600선 회복하는 움직임 나타났다가 어느 정도 지금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그래도 움직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716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면요. 오늘은 반도체 대장주들 힘을 내주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삼성전자 그래도 55,000원 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SK하이닉스 20만 원 선 회복을 위해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 보인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오늘도 쉬어갑니다. 전반적으로 완성차 기업들 모두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현재 상위 종목에서는 하락불 켜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알테오젠과 HLB, 펩트론, 휴젤, 리가켄 바이오까지 모두 쉬어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들도 오늘 쉬어가네요. 다시 한번 수급비 살펴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한번 양시장에서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3거래일째 양 매수 주체가 지금 모두 매도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개인만이 홀로 양시장에서 매수해주고 있는 흐름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출발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들 오늘 주식창 지금 다 드시면 됩니다. 예, 그냥 보지 마시고요. 네. 어차피 지금 뭐 수급이 돌아줘야지 뭐 우리가 좀 계속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뭐 계속 아까 앵커님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네. 어떤 업종 쉬어가고 무슨 종목 쉬어가고 다 쉬어간다잖아요. 우리도 쉬어갑시다. 네. 자, 오늘 뭐 수급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솔직히 재밌는 시장은 아닐 것 같아요. 재밌는 시장은 아니지만은 자, 우리가 그래도 오히려 이런 시장에 어떤 종목들을 조금 담아보는 구간도 좀 필요하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시장 자체는 솔직히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지금도 뭐 또 장 시작하자마자 보시면 외인과 기관이 또 이제 매도세를 보이면서 시장에 하방 압력을 좀 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지만은 또 오히려 이런 이제 우리가 입장을 또 바꿔 생각놓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또 좋은 종목을 또 저렴하게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뭐 다음 주 이벤트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시장 분위기가 오늘 바뀌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더 여유롭게 이렇게 뭐 오늘 날도 흐린데 시장 계속 보고 있으면 기분 우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 드시고요. 밖에 커피 한 잔 드시고 시장 너무 쳐다보지 마시고 뭐 시장은 제가 계속 살펴드릴 테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계속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개인적으로 하실 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오늘 시장 상황 살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 상황이 그리 좋진 않기 때문에 마스터님께서도 오늘의 시장이 쉬어가는 흐름에서 무리하게 어떤 대응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다음 주에 발표될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든지 경제지표 발표라든지 어느 정도 시장이 방향성을 잡아갈 가능성이 높은 이런 재료들이 나온 이후에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가격 메리트가 있는 자리에서 잡아볼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 잡아볼 수 있는 종목들 분명히 있겠죠. 이런 종목들은 마스터님께서 챙겨와 주셔서 살펴주시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시장에서 이 종목만큼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살펴봤었던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관련된 시그널 포착 종목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리 좀 살펴보면 좋은 이 종목 힌트 주시죠. 네, 우리가 이 종목 제가 아까 두 번째 포착 신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AI, 우리가 인공지능을 좀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딱히 이슈는 크게 없습니다.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왔냐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지금 정책 관련해서 어떤 이제 수혜를 받아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테마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AI 3대 강국을 이제 도약을 외치면서 이 대선 후보들이 이런 이제 공약들을 내고 있죠. 그리고 주요 인공지능 정책을 내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AI 투자를 100조 원을 이제 조성을 하겠다. 그리고 뭐 GPU를 5만 개를 확보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민간 합동펀드 100조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인공지능 인재 20만 명을 양성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인공지능을 탑재한 통합버스를 좀 도입을 해서 이제 뭐 그 등하교 이제 어린이들의 좀 안전을 책임을 지겠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기술력으로는 충분히 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일단 모두가 미는 정책 중에 하나가 이 인공지능 산업이란 말이죠. 인공지능 산업이라는 걸 봤을 때는 자, 어떤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이 인공지능 산업에는 추가적인 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실생활을 살면서 어떤 산업에 돈이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돈이 도는 곳 근처에 있어야지 우리가 그 돈이 도는 거에 대한 수혜를 받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뭐 대선이라든지 아직 우리가 뭐 우리나라의 정치 불확실성 그리고 아직 뭐 대선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큰 이벤트가 남았지만 또 막상 놓고 보면 지금 막 한 10일 정도 채 남지 않았어요, 맞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서 단기적으로 이런 정책 수혜를 받아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선이 되기 10일 전이잖아요. 10일 정도 전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지금 아무도 좀 관심이 없을 때 그리고 아까 제가 차트들 좀 많이 보여드렸죠. 뭐 마음 AI라든지 다른 차트들 보여드리면서 한번 슈팅을 해놓고 계속 뭔가를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차트가 차트에서도 우리가 분석이 되더라. 자, 그런 부분들이면 계속 그런 구간들에서는 버팅기고 있다가 어떤 이슈가 또 동반이 되면은 갑자기 팡 하고 튀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지금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다음 주까지 좀 지루할 수 있고. 근데 오히려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담아놔야지 어떤 뉴스라든지 이슈가 뜨고 호재거리가 생기면은 그런 상승분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다 가지고 갈 수 있다. 자, 지금 결국에는 어떤 좋은 종목도 담아서 추가적으로 빠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빠지지만 않고 주가 견고하게 잘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일단 오늘 가지고 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 AI 거대 언어 모델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LLM이라고 하죠. 우리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이제 이 LLM을 보유한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런 기술력과 성장성을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는 그리고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시장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계속 정책 관련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기업은 AI 강국위원회에 참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 포인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고, 자, 이런 부분들로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그리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파생되는 공공 부문으로의 사업 확장 이런 부분들을 봤으면은 자 이미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지도도 있고요.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지금 이래 정책 관련해서 이슈가 붙어준다라고 하면은 더 크게 상승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들만 있는 종목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 준비하셔가지고 뭐 1,000원이 빠지든 2,000원이 빠지든 그 등락 하루하루에 뭐 몇 퍼센트 캔들 움직이는 거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그런 중요한 부분들의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 분석을 보고 이 종목을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은 AI에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대선 관련 공약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AI 투자에 100조 원을 조성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멀지 않은 미래에 인공지능을 탑재한 통학버스로 등하교할 날들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 관련해서 수혜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섹터가 또 AI 섹터고요. 대선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이 AI 관련해서는 거대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미리 앞으로의 AI 시장을 대비하면서 오늘 이런 종목들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가져오실 시그널 포착 종목에 대한 힌트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자체 AI 거대 언어 모델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고요.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또 AI 강국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정부 정책들과의 연계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앞으로 공공부문으로의 사업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이 종목 차트상 흐름 통해서 앞으로의 전망까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 흐름 짚어주시죠. 네, 여러분들 뭐 주봉을 조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긴 흐름이 어떻게 좀 나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은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에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크게 좀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 이런 상승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끼를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봉상에서 계속 최근의 움직임만 좀 보자라고 한다면 이런 저점들을 계속 높여가는 자, 이 주봉, 이 한 주간의 움직임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뭐 한 달간의 움직임이겠죠. 캔들 3개면 3주니까요. 거의 이렇게 한 달간의 움직임에서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연출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근데 지금 올라가는 주봉에서도 여러분들 거래량이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거래량들을 계속 모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충분히 주봉상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을 시켜줄 만한 그런 자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일봉상으로 좀 볼게요. 일봉상으로 보면은 이 저점 구간들을 계속 우리가 여기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상승폭을 이뤄냈던 이런 저점 구간들을 계속 이렇게 그어 보자고요. 자 물론 여기 살짝 무너진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요런 구간들 빼고 살짝 이탈된 이런 구간들 빼고 자 이탈되고 이 이탈은 여러분들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미국의 그 관세 소식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기술적인 분석 안에서는 담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시장의 영향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빠지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고점들을 또 연결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점점 벌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은 이런 구간들에서는 계속 움직이는 그런 구간들이 발생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이런 구간들에서는 충분히 안정적인 확장 추세에서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는 걸. 오히려 그리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만약에 수혜를 못 받아줘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굉장히 명확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통신망 내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 종목 오늘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수익 챙길 수 있는 구간 마스터님께서 방송 이후에 잡아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